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장이 또 요동을 좀 쳤죠.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이 좀 월요일부터 조금 마음이 심란하신 그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제가 어저께 그 만들어서 공유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이벤트가 많은 주기 때문에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뭐 그동안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조정 장세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좀 조심히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특히 더 외부적인 요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들이 많으니까 더 조심하시면 좋겠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방어적으로 더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그런 때입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자체가 금리와 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잘 안 풀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2020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각국 정부들이 돈을 풀었죠. 많이 풀고 하면서 시장에 어떤 현금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이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도 유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저기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그 공포 심리라 그럴까요? 가장 큰 걱정은 그 우려는 이 유동성이 회수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는 시기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파월 발표가 있잖아요. 또 연설이 있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둘이 좀 의견이 좀 많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 집권하는 쪽도 그렇고 좀 리플레이션 쪽이 조금 더 가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뭐 현대 통화이론 같은 거 MMT라고 하는데 그런 걸 또 신봉하는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그 통화를 계속 공급을 해갖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일단 미국도 지금 시장의 관측은 뭐 파월이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 않겠냐 하는 또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그 물가가 치솟아 오를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좀 빠질 거고,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인출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늘 증시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한국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정강 후약 형태가 좀 됐어요. 오전에 좀 괜찮았어요. 오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오후로 가면서 주식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좋은 어떤 게 또 터지면 같이 터진다고 좀 복수로 터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또 코스피가 많이 빠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대형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다 빠진 날이었는데, 이 상황이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비차익 거래가 늘어났잖아요.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바로 요겁니다. 지수가 지수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네. 자, 전강 후약의 형태로 오늘 된 거고, 자, 지수가 오늘 이 밴드 상단을 완전 콕 부딪혔어요. 보시면 그 제가 그때 계속 설명드리는 이 하단 3080에서 한 3135 정도 되는 그런 선. 자, 이 상단을 건드렸어요. 3142까지 올라갔죠. 42.48.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이 상단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위로 갈수록 거세진다 그랬잖아요. 3100을 중심으로 위로 갈수록 거세지고 아래로 가면은 조금 약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주고 지금 계속 지금 한동안 이 패턴이에요. 계속 이 패턴 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올라갔어요. 오늘 오전에 장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쭉 올렸어요. 그래갖고 코스피 자체가 이제 위로 오전장에서 쭉 올리다 보니까 밴드 상단으로 부딪힌 거죠.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아까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다른 걸로 빠지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중앙인민은행이 그 유동성 흡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상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중국부터 유동성이 줄어드나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그게 투심을 많이 자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중심으로 또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기관들이 뭐 개인들이야 뭐 중국 증시 그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래서 막 당장 크게 이렇게 영향받고 그래 이럴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관이죠. 뭐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 수급이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먼저 빼는 거죠. 먼저 매도를 내는 거고, 또 눈치 빠른 또 외국계. 이 외국계에는 또 홍콩이나 중국계도 많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권사 기관에서도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하필이면 이 상단을 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상태고, 거기에 이제 중국 증시 영향으로 매도가 가속화가 되면서 오종장에는 사실 분위기 괜찮았어요.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고 괜찮았는데, 그런 건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도 이렇게 개장을 하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흘러내려갔고 쭉 흘러내리고 끝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은 그래도 좀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내일은 현재 설정가 갖고만 하자면은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보다 당장은 아니에요. 이제 박스권이 끝나고 나서 2차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좀 접종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을 시켜서 하락으로 가져가는, 이게 하락으로 내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간의 어떤 전략적 그 포지션으로 볼 때는 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내일은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살짝 오를 때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밴드 상단 쪽으로만 가면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연기금이 또 한 건 했죠. 3,831억 순매도인데, 오늘 뭐 순매도량이지만 매도 자체가 2조 2천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뭐 1조 얼마도 아니고 이제 2조 단위입니다. 2조 단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 연기금이 자꾸 한국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의 자산 배분 전략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좀 주시해야 될 만한 부분이, 이제는 개인들 매수도 한 11조 5천억, 그 11조 6천억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때 막 심할 때 20조도 넘어갔었고 15조 16조 막 그랬는데, 지금은 11조 5천억. 그러니까 개인들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장이 이제 지지부진 하잖아요. 저 한동안 계속 지금 여기 시청해 주신 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네, 지치니까 주식에서 인출하시는 분들, 또 수익 나서 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저런 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그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오늘 좀 보면서 좀 이것도 설명드리고, 개별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SK케미칼 두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3080선 하회를 했죠.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끝났는데, 네, 뭐 3080 마저도 내줬다. 이게 지금 이제 하락, 그 3080선 마저도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코스피 그 밴드 하단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단폭, 밴드 하단이 3080, 위에가 3135에서 한 3140 그 정도인데, 이 하단이 조금 깨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내일이 여기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밴드가 이제 늘어나요. 이 바깥 밴드로. 이러면요, 변동성이 정말 커집니다. 이거 조정 장세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의 출렁거림도 되게 많아지고, 이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 포지션 안에서 그냥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올라가네 하고 추매했더니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래 또 다시 올라가네 그러고 했더니 뚝 떨어지고, 손절해야 돼 그래도 또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데, 근데 지금 유동성 이런 변동성을 그렇게 키울 만한, 물론 미국의 금리 부분도 있고 중국 증시 영향도 있지만 당장 한국 증시에서 이 변동성을 키울 만한 상황인가라는 건 좀 의구심이 좀 가요. 왜냐면 지금 미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당장 파월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안 할 거라고 또 시장에서 많이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전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어쨌든 조절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장은 올리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더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좀 부정적인 그 부분을, 그러니까 증시 자체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몇만 이 정도 단위로 작게 순매도를 하거나, 그러면서 자리 자체가 내일 또 한번 이렇게 3100 쪽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3080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3079.75니까 살짝 밑이에요. 살짝 밑에.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이제 초반에 또 개인들 또 형태를 봤는데, 개인들이 초반에 또 단타가, 한국 증시가 오전 시작하고 나서 단타가 좀 많아요. 그게 좀 문제인데, 단타가 있고 하면서 또 지수가 흔들렸던 것도 약간 있어요. 개인 매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뭐 많지는 않지만, 외인이라고 이제 기관이죠.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외인은 거의 오늘 매도 일변도로 갔어요. 네, 기관마저 이제 매도가 늘어나고 결국은 기관 매도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3100도 이렇게 늘어갔는데, 여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력. 네. 그래서 금리라는, 금리의 등락보다는 금리의 변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가 몇 퍼센트 올랐다, 또 얼마 정도 내렸다, 이런 그 수치적인 숫자죠, 숫자.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금리라는 변수께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에요.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번에 금리 또 어떻게 되지? 그냥 차라리 한쪽으로 확 되면은 그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든 뭐가 되든 소화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물음표인 거예요. 물음표 가니까 불안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 좀 지수 자체도 상단 밴드를 건들고, 그 다음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또 상승이 약간 주춤하고 밀려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고 이러면서 중국 증시가 또 빠지니까 또 같이 빠지는 모양새가 좀 나왔거든요. 네. 장 초반에는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뭐 괜찮았기 때문에 314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죠.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 하락이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 가장 큰 건 이제 중국이 유동성 회수입니다. 400억 위안 정도를 이제 회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네, 계속 지금 18일부터 상거래 연속 유동성 지금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시 자체도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한국 증시마저도 조금,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지금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데, 어, 중국도 보면은 뭐 주가 오르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또 인민은행의 이런 유동성 회수,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좀 눌리는 거죠. 눌리는데, 이번에 보면은 만기 도래된 게 이제 500억 위안 정도인데, 이 중에서 100억만 역RP를 했어요. 네.
RP는 그 잘 아시죠? 네, RP 조건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데 혹시 이제 좀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RP라는 게 뭐냐면 다시 이제 그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환매라는 게 다시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파른 거를 다시 구매한다. 네, 그래서 리퍼체이스라 그래요. 구매가 펄체이스죠.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를 갖다가 원래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러거든요. 환매 채권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뭐 국채나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매입을 했다가 그 중앙은행이 다시 그 은행에다가 이거 판매를 해요. 네, 판매를 하고 나중에 중앙은행이 다시 그걸 매입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은행에다 재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채권은 은행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치에 해당되는 돈이 있겠죠. 그 돈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체에서는 현금이 늘어나고 은행에 있는 돈은 좀 줄고 은행은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역환매부라는 거는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다가 채권을 팔고 그럼 중앙은행은 채권 가격만큼 은행에다가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 지나면 다시 재구매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환매부 조건 채권 자체가 뭐 버블이나 좀 인플레이션이나 이거 많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 유동성을 갖다가 제한하는 컨트롤하는 역할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역환매부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고 중앙은행이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RP는 이제 유동성 어느 정도 회수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만기가 500억 위안인데 그 중에 100억 위안 정도 규모만 역 RP를 했어요. 뭐냐면 만기 500억이면 500억을 다시 풀어야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데 100억만 다시 푼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은 회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각각 2,600억 위안, 800억 위안, 그러니까 2,600에 800에 요거 3,800억 위안. 1위안이 얼마죠? 위안이 140원인가 얼마가 되나요? 100 얼마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찌됐건 3,800억 위안이니까 여기다가 최소 100 몇십 원이니까 100원만 곱해도 얼마입니까? 네. 30조인가요? 그쵸? 100억만 곱해도 30조.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돈을 지금 회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증시가 지금 오를 대로 올랐나? 경제가 성장하는 상태에서 뭔가가 이제 다시 이제 유동성을 좀 조이는 상태가 된 건가? 인플레이션이 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증시의 조정도 더 생길 수 있나? 유동성 공급이 빠질 수 있나?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특히 외인들, 그다음 기관들 심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실 때 그래서 주시를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특히 두 가지 포인트예요. 특히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연준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사람들이 그 상원이나 하원에서 발언하는 내용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국채 금리나 이런 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 상황에서 잘못 금리 인상이 되면 증시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유동성이 문제 생긴다는 건 결국은 매수가 약해진다는 거고 매수가 약해지면 결국은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지수가 조정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가 있어요. 주식 입장에서는 경제 흐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지속적으로 금리 이제 올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계속 흡수를 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흡수를 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채권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위험 자산인 증시보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장 자체에서 유동성이 조금 그러니까 현금 인출이 주식 시장에서의 현금 인출이 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제 상승이 컸던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이 컸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달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유동성이, 미국 같은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면은 달러가 오릅니다. 달러가 오르면 또 달러 인상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많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한국 증시는요, 사실 미 증시도 미 증시지만 중국 증시 영향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렇게 유동성 회수가 되면서 증시가 좀, 만약에 중국 증시가 많이 눌린다 이러면 한국 증시도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을 좀 이제 다시 좀 보면, 케미칼 오늘 좀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안타깝게 좀 내려가고 끝이 났는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그 모양새가 전강후약이었어요. 오전에 좋았거든요. 오전에 상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설명드릴 때 약간의 갭으로 위에 올려갖고 한번 이제 120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자리를 잘 잡고 버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갭으로 출발했고, 네, 120선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군다나 제가 어제 우려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단타가 많이 끼면 안 좋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단타 매도물까지 있으면서, 네, 좀 단타가 이제 초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그걸 밀어내다 보니까, 어차피 단타는 전체 추세 신경 안 쓰잖아요. 그 포지션에서 자기가 그냥 수익 낼 부분 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 그런 게 맞물리면서 큰 이평선을 돌파 못하고, 그것도 갭으로 출발했는데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더 실망 상태가 되면서 매도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37만 원이 깨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네, 그리고 이제 외인들도 보면은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인들의 이런 매도물이 나온 것도, 네, 근데 뭐 오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에 비해서는 또 많네요. 뭐 영향은 많을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외인들까지도 저렇게 어 매도를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약한 그런 날이었어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좀 기관들, 특히 연기금도 그렇고 좀 많이 매도가 나왔고, 근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기금의 이 매도는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유형 같은 분위기에. 좀, 이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 케미칼. 줄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 섹터 자체가 조금 약간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관심사도 보면은 거의 뭐 여전히 쿠팡과 관련된 부분들 글로 많이 몰려 있고, 네, 여전히 뭐 자동차나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가 있어서 이쪽이 약간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줄면서, 또 거래량이 줄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니까 이 연기금은 계속 똑같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꾸준하게 지금 양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뼈 아팠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도와준 때가 있었는데, 뭐 외국인마저도 순매도로 나오니까 뭐 기관과 외인의 매도로 인해서 오늘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더 밀려난 상황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긴 그렇다 치는데, 금융투자나 이제 투신 쪽, 이쪽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특히 투신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금융투자 이쪽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주식이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금융투자 자체는 지금 순매도 양은 그 금요일보단 줄었어요. 오늘 5천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제 3,500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매도량을 좀 보면은 금요일이나 그때들 전에 비해서는 줄었거든요. 네, 줄어든 상태라서 요즘 뭐 장세 자체가 또 금융투자 쪽이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그 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지수 밴드 폭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밴드 하단이니까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 이제 개인형 자산운용사나 이런 공공
성격, 공동 성격의 자산 운영, 그러니까 연기금 쪽. 이쪽은 이제 전략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긴 기간으로 그 포지셔닝을 해요. 그 긴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얘가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조금 변화는 주는데 얘네들도 조금 길게 그 설정을 하는데 금융투자는 이제 보통 이제 프랩 트레이더들이 단기간으로도 조정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내일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투자 쪽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면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봉이 음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선을 지금 박스 상단 위로 올라섰고 저 갭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120선 돌파를 했는데 머리가 없죠. 시가가 고가예요. 그냥 여기서 시작하고 밀려 내려왔어요. 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를 형성하자마자 뭐 단타도 그렇고 어제 뭐 동식 그 금요일이죠.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그 장 종료 후 시간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동시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단타, 네, 단타들 매도물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리고 아까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 쪽 매도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밀렸죠. 밀리면서 가다가 이때쯤 이제 지나면서 지수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으로 증시 하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 생기면서 네, 참 안타까운 게 터질 때 또 어떻게 같이 터진다고 그 영향으로 여기까지 미끄러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상황이 아니었으면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을 텐데 중도권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기관에 이제 매도물이 늘어나고 외인들 매도물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락이 된 좀 안타까운 날입니다. 자, 그런 날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외부적인 요건들도 그렇고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아까 뉴스 그 기사 중에 하나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금리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는 수치보다는 금리라는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그런 불확실성 있는 장세다 보니까 수급 상태나 심리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지금 위치상 여기가 어쨌든 36만 원도 아래 있고 뭐 현재 매도는 어쨌든 계속 과매도 상태라는 시그널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몸통 안쪽으로 올라와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만 잘 들어오고 금융투자가 조금 약간 오늘은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매수만 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37만 원으로 올라서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는데 외부적인 요건들이 워낙 참 좋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희망 고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지켜는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이번 주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 투자에 대해서는 제 개인 그 포트폴리오를 약간씩 지금 변동을 주려고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계속 보유하시면 이럴 때 좀 조정폭이 있는 종목들 그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보유 종목을 구성하는 형태로 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좀 잡아주고 계속 하면은 35만 원 돼서는 이제 단단하니까 빠져도 35만 원 뭐 이런 심리가 되면 또 어쨌든 이 바닥권에 대한 매매 전략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얘가 어디서 자리 잡는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도도 좀 과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수 자리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아까 보면은 금융투자도 약간 순매도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내일 여기 한번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 몸통 안으로 몸통이 바깥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이 몸통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37만 원 정도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내일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네. 근데 내일 나온다고 반등한다고 그래서 막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은 또 밤에 연준에서 내일이죠. 내일 또 밤에 그 우리나라 시간 밤, 미국 시간으로 이제 그때 아침인가 낮에 그 상원에서 또 파월 의장 발언이 있는데 그게 24일 수요일, 한국에는 수요일 날 또 장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 주 좀 지켜보셔야 돼요. 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엔지니어링은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아쉽긴 해요. 잘 올라가던 게 또 상단 박스 또 부딪히면서 오히려 더 쭉 밀려 내려왔는데 네.
또 오늘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증시 영향 때문에 조금 중요 자리에서 좀 밀린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특히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뼈아프긴 했거든요. 자, 금융투자가 보면 78,000 정도 이렇게 매도물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네, 외인도 어느 정도 매도를 했지만 뭐 기존에 그 비슷한 수준, 네, 거래량이 좀 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죠. 오히려 줄었으니까 뭐 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뭐 매도 압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 쪽이 오늘은 조금 매도 좀 많이 한 날이죠. 네. 그리고 뭐 외인은 오늘 사실 관망하는 게 좀 크고, 이런 날 근데 이상하게 연기금이 어 은근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 네. 그러니까 중장기, 여기 아주 길다 그랬잖아요. 제일 길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길고, 여기는 조금 단기적으로도 많이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되게 괜찮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기금이 지금 보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약간 포트폴리오, 중장기 포트폴리오 상으로 여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투신인데, 투신도 지금 순매수 상태예요. 네. 금융투자만 제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금융투자 매도 상태 보면은 78,000, 네. 매수를 보면은 4만 이건데, 이쪽에 지금 반응은 그거거든요. 중국 증시 불안감 때문에 당장에 어떤 그 지수에 눌림이나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그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갖다 해치하는 차원에서 좀 더 판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수했다는 거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 외인이 순매도를 하긴 했지만, 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금리나 국채금리 인상이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상태니까, 예민한 상태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일 반등할 수 있는 위치고, 지금 이 하락에, 오늘 하락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투자 쪽인데, 금융투자 쪽이 또 내일 뭐 이 순매도가 줄거나 아니면은 순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삼성 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 중요하고 참 고달픈 위치가 어느 정도 벗어나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게 되기만 하면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이 박스 상단까지 밀어 올렸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오전에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13,250원.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고가 13,200원, 시가가 이제 12,900원에서 거의 갔는데, 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매도물이 나오면서, 네, 중국 증시 영향의 시간 타이밍이, 그때 이제 매도물 나오고 하면서 금융투자 쪽이죠. 특히 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해지면서 밀려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지켰어요. 지켜낸 거는 되게 잘한 모습입니다. 잘한 모습인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막판까지도 13,050원을 이제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시가 고가 이거죠. 그래서 13,050원까지는 어떻게 해보자 하고 계속 갔는데, 동시호가에서 떨어졌어요. 네, 이게 좀 안타까워요. 동시호가에서 더 오르진 않더라도 이걸 잡아줬으면은 모양새가 더 좋을 뻔했는데, 되게 애매모호하죠. 지금 13,000원을 이게 돌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못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딱 걸쳐놨어요. 이게 제일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이고,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어느 방향이냐고 알기 어렵게 지금 얘가 자리를 잡고 끝났어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그냥 13,050원이었으면 이 자리 자체도, 아이고, 자꾸 제가 왜 딴 걸 누르죠? 죄송합니다. 오늘 그 20선 가격이 13,025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3,050원에서 끝났으면 20선도 살짝 올려주는 형태로 되고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진짜 한옥가 차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한옥가 차이인데, 그 한옥가 차이가 여기 지금 5일선까지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5일선, 20선.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기사가 갑자기 떴네요. 여기 5일선, 21선 뭐 다 붙어 있는 상태라, 여기 올라가면 또 박스권, 전에 있었던 박스권 안쪽으로도 또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참 좋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인데 딱 걸쳤어요. 이게 한옥과 차이가 참 안타까운데, 뭐 어쨌든 13,000원에 걸쳐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입니다. 제가 뭐 예언하는 건 아니니까 지수 자리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게 약간 뭐 순매도가 줄고 순매도가 줄거나 아니면 순매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한옥과 차이니까 이제 또 어차피 내일도 한옥과 차이에요. 오늘 한옥과 차이로 끝났으니까 한옥과 차이 정도는 위로 올려놓으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 모습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월요일부터 또 기분 좋게 출발하시면 좋은데 또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가 좀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약간 좀 이벤트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많은 주기 때문에 2월달이 워낙 답답했지만 이번 주도 좀 더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이겨내시고요. 네, 저도 뭐 이 증시 자체가 조정장은 사실 저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뭔가 움직여야지 설명드릴 것도 많고 좀 이렇게 같이 신나서 하는데 이 조정장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박스권 장세는요, 또 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시면 결국 박스 하단으로 올 때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이런 짧은 호흡으로 작은 수익률, 그러니까 짧은 호흡이라는 게 작은 수익률이에요. 막 5%, 10% 이런 게 아니라 1, 2% 정도의 적은 수익률을 갖고 이런 형태의 박스권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자제를 하시면 좋은데,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이제 박스권이 보이면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비중은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이렇게 박스권 매매, 심심하시니까 이런 표현들이 참 그래요. 지금 마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 거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매매법도 있으니까 주식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부 차원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리 왔을 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이 지수에 따라 좀 비슷하게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얘가 이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상승하고 상단 가면 같이 하락하고 이런 비슷한 패턴. 그 종목이 내일은 지금 이 박스권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종목 중에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있는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또 상승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요 안에서요. 요 안에서.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여기서 한 1, 2% 올릴 수도 있겠네.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 차원에 한번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본인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한번 보세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갖고선 하시고 나 달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사실 저는 코스닥은 거의 안 봐요. 네, 잘 안 보고 코스닥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지수하면 코스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저녁은 다 잊으시고 편히 좀 편하게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고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주식을 하면 느낀 건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쌓으셔야 되고 이제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예요. 심리. 결국 주식에 있어서 적은 자신입니다. 내 자신 심리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주식 자체가 감정적 매매를 하면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아는 그 분야예요. 정말 매매할 때는, 저도 매매할 때는 딴 거 생각 안 하고 냉철하게만 보거든요. 네. 장중에 이제 어떨 때 집중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중합니다. 되게 철저하게 냉철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이제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